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방콕입니다. 방콕 BTS 통로역 안에 나와 있습니다. BTS 방콕 통로역, 통러라고도 있는데 통로라고도 있습니다. 뭐 영문 스펠링대로면 통로긴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통로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그랜드 센터포인트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번 영상은 밥 먹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미리 그랜드 센터포인트 호텔에 그 식사권을 예매를 해놨어요. 마이리얼 트립을 통해서 예매를 했고, 이거는 더보기란을 통해서, 더보기란에 그 링크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 가지고 예약도 가능하십니다. 제가 또 마이리얼 트립 파트너스기 때문에 파트너스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는데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리얼 트립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내돈내산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고, 객관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식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영상을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든지 맛있게 먹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뷔페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직접 링크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조금 이르니까 식전주 한 잔 먼저 땡기고 가겠습니다. 과연 어디로 갈지는 직접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지금 보시는 여기는 BTS 통로역입니다. 제가 오프닝을 찍었던 곳이죠. 5시 반인데 벌써 트래픽이 어마어마하네요. 하긴 뭐 벌써라는 표현도 웃긴 게, 방콕에 여기 BTS 라인 쪽에 있는 자동차 교통편은 무조건 언제 가도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힙니다. 제가 한 잔 먼저 땡기러 온 곳은 요 건물에 있는 루프탑바예요. T1이라고 써있는 건물인데 저도 여긴 처음 와보거든요. 근데 여기 루프탑바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는 안 마시고 딱 칵테일 같은 거 한 잔만 마시고 가볼까 해요. 지금 해가 좀 지는 시간이라서 좀 괜찮은 경치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 건물 안쪽이 되게 고급스럽게 돼 있네요.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죠? 스타벅스도 있고 바 같은 것도 있고. 이야, 제가 방콕에서 루프탑 바를 몇 군데 가봤는데 여긴 안 와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방콕 루프탑 바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왜 안 와봤을까 싶은 마음도 드는데 한번 올라가 보면 알겠죠, 어떤 곳인지는. 티추카란 이름의 루프탑 바예요. 티추카 루프탑 바의 느낌은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사람 엄청 많죠. 저는 자리가 없어서 스탠딩을 생각했는데 다행히 운 좋게 이렇게 테이블 쪽에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보니까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경치 보이세요? 끝나죠? 그게 티추카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요 나무, 요것도 꽤 볼만한데 지금은 아직 많이 어둡지 않아서 여기 조명이 막 티가 안 나요. 한 밤 되고 8시, 9시쯤 되면은 번쩍번쩍 한다는데 지금은 아니죠. 와, 볼만합니다. 주문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좀 달달하고 상큼한 걸로 달라고 했더니 유즈 콜라타라는 걸 줬는데 제가 칵테일을 잘 몰라요. 이게 뚜껑을, 오, 대략 요런 느낌. 맛있어 보이네요. 어차피 딱 한 잔만 하러 왔으니까 깔끔하게 마시고 가겠습니다.
티추칼 루프탑바에서 멘트를 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음악 소리도 크고 뭐랄까 바람이 엄청 불어서 높은 곳이다 보니까 바람 소리 때문에 제가 영상을 지금 녹화했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안 들려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느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군데에 제가 방콕에 루프탑바를 갔다 왔는데 여기도 전망이 정말 죽이네요. 게다가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경치가 요거거든. 요거 싹 해지는 모습. 이게 해가 지는 방향이 티추칼 루프탑바의 메인 그 바 자리에서 반대 방향이라 가지고 뒤로 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도 바람이 어마어마하네요. 목소리가 들어갈란가 모르겠다. 낭만적입니다. 또 방콕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이렇게 멋지게 보내네요. 적당히 마시다가 이제 찐 저녁 먹으러 가야겠어요. 네, 다시 통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 밥을 먹으러 가야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랜드 센터포인트 호텔 스쿰빗 55, 이게 풀네임입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통로역에서 호텔까지 걸어서 1km예요. 가깝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는 길에 그냥 가면 뭐예요, 떠들면서 가죠. 뭐 심심한데, 그쵸? 사람도 많이 없고. 지금 저녁 6시 반 정도 됐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진 않았는데 제가 좀 빨리 티추칼 루프탑바를 빠져나왔죠. 뭐 좋아요. 정말 멋진 경치를 볼 수 있고 사람이 왜 많이 그쪽으로 모이는지 뭐 알겠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뭐 술도 맛있고 뭐 가격은 좀 세지만 이게 입장료 포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 제가 마신 그 술이 그 서비스 차지랑 VAT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 560바트 정도 나왔어요. 근데 뭐 그 정도 금액이면은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경치를 보면서 술 한잔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나쁜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런 게 좀 있었어.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손님이 많이 몰리니까 빨리 앉아있는 손님을 빼거나 음료를 좀 더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예로 저는 여기서 어차피 술을 한 잔만 딱 마실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술을 3분의 2 정도밖에 안 마시고 그 주변에 사진 촬영도 좀 하고 영상도 찍고 해야 되니까 돌면서 구경도 좀 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미 제 술을 치웠어. 제 술을 치우고 다른 손님을 안 쳤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3분의 2만 마시고 간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질까 하다가 그쪽 직원이 저를 먼저 보고는 막 놀리는 눈빛 있잖아요. 제가 왜 여기 있지, 이런 눈빛 칠 막 보내더라고. 좀 뭐랄까 손님된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죠, 이런 거는. 근데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구경을 하고 내려와 보니까 대기 줄이 엄청 길었어요. 티추칼 루프탑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운이 좋아서 앉을 수 있었죠. 금요일날 5시 반에 갔음에도. 근데 만약에 운이 없으면은 스탠딩을 해서 술을 마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리가 없다고 안 앉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 들여는 보내요. 그런 다음에 자리가 없으면 서서 마셔라,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자리가 있었지만 너 다 먹었으니까 자리 뺄게, 뭐 이런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제가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돌아와 보니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고 당황하긴 했습니다. 뭐 그만큼 인기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뭐 빨리 가라는 뜻인 줄 알고 빨리 나왔어요. 원래는 해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있을까 했는데 뭐 이렇게 됨으로써 좀 더 빨리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되겠네요. 여기 통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일본인 관광객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죠. 일본인들을 위한 장소가 많고 식당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호텔들도 좀 비싼 호텔들 많고, 사실 여기 통로 지역이 어떻게 보면 부촌 같은 느낌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하고 호텔들도 좀 고가의 호텔들 모여 있고, 좀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면은 여기가 좀 다른 방콕의 동네보다는
잘 사는 동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통로 지역에 추억이 좀 있는데, 제가 방콕을 최초로 왔던 게 2016년이에요 2016년에 방콕에 왔을 때 딱 호텔을 잡았던 지역이 여기였습니다. 통로. 물론 이제 중간에 옮기긴 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긴 했는데 최초로 제가 호텔을 통로에 잡았었고, 통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부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싼 호텔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싼 호텔에 묵었었어요. 이게 3성급도 아니야, 한 2성급 정도 되는 호텔인데 거기서 묵으니까 야, 여인숙도 이거보단 낫겠다 싶을 정도의 호텔이었거든요. 전 통로 지역이 좀 부촌이고 비싼 동네고, 특히나 이제 호텔을 예약하는 사이트에서 좀 이제 멋있게 보여줘가지고 난 이거 호텔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뭐 리셉션이랄 것도 없고 리셉션에서 직원이 그냥 바닥에 자고 있어. 아, 컬처 쇼크 거기 처음 왔어요. 제가 태국을 갔던 게 방콕이 처음은 아닙니다. 전 그 전에 푸켓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와, 이건 뭐야 싶었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좀 재밌는 기억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 예전에 만들었던 블로그에 그 통로 호텔을 제가 남겨놓긴 했는데 그거 심심할 때마다 꺼내보거든요. 꺼내보면은 야, 내가 이런 호텔에서도 머물렀었구나. 물론 제가 지금도 저가형 호텔에서 많이 머무르고 있긴 하지만 그 통로 때를 생각하면은 그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한참을 걸었어요. 아, 여기서 1km인데 1km라는 거리가 만만치 않구나 다시 한번 느끼네요. 바로 그랜드 센터포인트 스쿰빗 55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풀네임이에요. 여기에 이제 디너 뷔페가 있는 거죠. 오, 호텔이 그럴싸한데 사실 여기 호텔이 막 그렇게 비싼 호텔은 아닙니다. 완전 초고가의 호텔은 아니고 가성비형? 은 아니지, 한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꽤 머물기 좋은 그런 통로의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뷔페에서 이제 식사를 할 거예요. 일단 저도 이 호텔은 처음 와봐서 뷔페에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되는지부터 좀 알아야겠네요. 방콕 시트러스 호텔에서 머물다가 좀 규모 있는 호텔에 오니까 뭔가 위축이 되고 그러네요. 아이, 나도 돈 좀 더 들여서 이런 호텔에서 머물 걸 그랬나 싶어요. 기껏 해봐야 1박에 한 7만원, 10만원 밖에 안 날 텐데 뭔가 좀 아쉽네요. 그리고 제가 찾던 뷔페는 바로 여기입니다. 블루 스파이스.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할 거예요. 1층에서 바로 볼 수가 있네요.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뷔페랑 크게 차이가 없죠. 종류가 많아 보이진 않고 들어온 거 하나하나에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믈렛도 있고 뭐 종류별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죽 뷔페로 유명하거든요. 죽 뷔페. 근데 아직은 죽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죽 뷔페라니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일단 뷔페니까 몇 차례 떠와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좀 떠왔습니다. 야, 죽은 없죠. 죽 뜨는 데가 찾긴 했는데 죽의 종류가 많진 않더라고. 그래서 좀 이따가 중후반에 먹을 생각입니다. 죽 뷔페라고 했는데 죽 종류는 한 4가지 정도고 인터내셔널 뷔페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고기 위주로 떠온 것 같다고 발견하셨으면 제대로 보셨습니다. 야채를 제대로 발견을 못했어요.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디 있겠지 뭐. 일단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뭐 계란, 밥, 족발, 뭐 슈마이 등등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다 보니 제가 오더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쪽 한쪽 코너에서 음식을 오더를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메뉴는 바로바로 퍼오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들어줍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집게 보이시죠? 내가 만들고 싶은 메뉴를 부탁을 한 다음에 이 집게를 주면 돼요. 집게는 각 테이블당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집게를 가져가서 팟타이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팟타이를 만들어주고 이 집게를 붙여가지고 가지고 와요. 이거 제가 안 가지러 가도 되고 앉아있으면은 제 테이블 번호로 직원분이 갖다 줍니다. 이런 것도 좀 재밌는 시스템이죠. 2라운드의 메뉴들 한번 볼까요? 된장두부, 그리고 앞에서 퍼왔던 뭐 족발이나 치킨 같은 거 있고 쏨땀이 있더라고.
쏨땀 좀 떠왔고요. 요건 이제 계란에 오징어, 그리고 죽을 하나 떠봤는데 죽이 세 종류 있던데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해 보이는 죽이에요. 이게 자스민 죽이거든요. 어떤 맛이 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메뉴들, 그리고 두 가지 더 제가 오더로 해놨어요. 오더로 두 가지 더 해가지고 이것도 맛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라운드는 이렇게 과일이랑 빵을 좀 떠왔어요. 후식이죠. 딱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 파인애플, 뭐 파파야 이런 건데 동남아는 이렇게 과일을 소금 찍어 먹죠. 이거 소금도 가져왔어요. 단맛을 좀 더 증대해 준다고 합니다. 소금이 짠데 단맛을 증대해 준다는 게 좀 신기하죠. 그리고 이게 빵은 찐빵이더라고요. 계속 빵을 찌고 있던데 제가 판단 소스를 좀 엎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식을 먹으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소감은 음식이 간이 좀 세요. 반찬류 같은 게 간이 많이 셉니다. 근데 죽은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이랑 반찬으로 먹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특히 아까 제가 된장 소스로 된 두부 먹었는데 엄청 짜더라고. 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죽을 베이스로 해서 나머지는 반찬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식 종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호텔 디너로 생각하면 적은 편인데 가격이 3만원이 안 넘어요. 물론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점에서 금액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6,000원 정도에 지금 먹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가격 대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죽을 베이스로 한 뷔페가 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신기하지 않나 생각해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센터포인트 스쿰빗 55 호텔의 블루 스파이스 디너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금액대도 2만원대 중반이면 나쁘지 않고, 물론 이제 호텔 뷔페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면 호텔 뷔페 치고는 좀 약하지 않나, 좀 퀄리티 떨어지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았나 생각하고, 더불어서 이제 죽 뷔페였잖아요. 죽은 종류가 많지 않지만 죽을 베이스로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어서 그런 건 좋았어요.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좀 짠데 죽이랑 같이 먹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들 전반적으로 좀 향신료가 깔려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국의 향신료를 잘 못 드시는 분이라면 몇몇 메뉴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통로에서 가볼 수 있는 호텔 디너 그리고 루프탑 바를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제 방콕 저녁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번 영상이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아직 일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